챙기시네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괜찮은 게 있으려나? 이건 귀하다. 안녕하세요. 본격 K-팝 수다의 장 차트 인앤아웃 K-팝 얘기로 밤샘이 가능하죠. K-팝 맞춤 수다쟁이 김유나 음악평론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지난해는 K-팝 퍼포먼스의 마에스트로였죠. 최영준 안무가님과 함께 무대 위에 리듬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고급 게스트 모시고 저희가 K-팝 무대 위에 음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2집 페이지 2로 돌아온 무대 위의 감성 디렉터 위너 강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승유 씨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차트 인앤아웃 공신력 있는 K-팝 차트인 골든 차트에서 순위를 보고 이 차트 속의 K-팝에 대한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차트는 핑계고 수다가 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골든 차트가 좀 궁금하실 텐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골든 디스크가 선보이는 월간 음악 차트입니다. 1위에 있는 골든 있잖아요. 저희가 차트 인앤아웃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이외에도 유어 아이돌, 소다팝, 헌트릭스 노래들까지 K-팝 데몬 헌터스 OST 곡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K-팝 그 플레이어분들 사이에서도 올해 계속 좀 화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K-팝 데몬 헌터스 덕분에 더 K-팝의 위상이 더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자주 듣는 노래지만 계속 순환이 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그분들도 이제 섭취를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들리는 노래들이 그대로 매일 들리면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캐대언이랑 아파트는 좀 너무 사긴 해요. 근데 너무 넘사죠. 저 곡들이 또 최근에 그 그래미 어워드에도 본상 후보에 오르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기도 해서 사실 너무 넘사긴 해요. 저는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2위에 골든을 따라잡고 있는 N팀 백투라이프 5재팬에서 만든 그룹인데 현지화 전략이라고 이제 또 몇 년 동안 좀 화제였잖아요. 그 안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입니다. 8위에 또 새롭게 차트에 올라온 베이비몬스터. 챙기시네요. 이사님 수준에. 자, 그리고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뭐 블랙핑크도 후배. 그렇죠.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엠믹스. 블루 발렌타인 나와서 너무 잘 됐을 때도 노래 좋다.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다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응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너무 잘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베이비몬스터가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베이비몬스터는 지금 데뷔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마저도 저는 되게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판매량이나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 공연 사이즈나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네요. 아마 우리 베몬 몬스티즈 여러분들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가 또 약간 내부 소식 듣고 있는 게 있으신가 봐요. 제가 이제 회사의 내부 소식에 가장 접근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가죠? 그러면 나왔겠네요. 또 이번에 이게 수록곡 중에 한 곡 아마 뮤직비디오가 또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BTS의 진 씨와도 나름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훈련소에 제 조교였습니다. 진 씨가 승윤 씨의 조교? 관계는 괜찮으셨는지? 아직까지도 저를 이제 훈련병 취급을 많이 챙겨줬죠, 사실. 제가 그 훈련소에 입소를 한다는 얘기를 먼저 들으시고 먼저 제 연락처를 알아가셔서 따뜻하시다. 되게 개인적으로 했던 친구들이 사실 코르티스거든요. 자체 제작돌이라는 그런 컨셉을 되게 극대화시켜서 그 나이 때 바지 내려입고 힙합에 미쳐가지고 정말 멋지다. 이 친구들 너무 잘 될 것 같다. 지금 4위에 또 보이넥스도 이 쟁쟁한 차트에서 지금 4위라는 게 지코 형 좋겠다. 재현 친구가 저희 회사 또 연습생이었어요. 월평도 보셨다고. 아마 연습실에 가서 제가 좀 피드백을 직접 좀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저도 까먹고 있다가 재현 씨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약간 토크 프로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약간 챙겨보고 응원하고 이렇게 됐는데 와 네. 지금 차트에서 4위 와. 자, 그럼 이제 승유 씨 얘기로 한번 네,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페이지2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좀 다채롭고 네. 어떻게 보면 컨셉이 강하다기보다 그냥 강승윤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합니다 같은 네. 느낌으로 쓴 앨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너는 이런 걸 해야지 라는 반응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어떤 것도 분들은 있고. 저의 락스러운 부분을 좋아하고 네. 어떤 분들은 위너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연기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자. 이 모든 다양한 면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을 만들자 해서 이제 페이지 2라는 앨범의 컨셉을 종이가 이제 접으면 접을수록 계속 새로운 면이 생겨나듯이 나도 계속 음악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접히고 접혀서 새로운 면들이 많이 다양하게 생겨난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만드는 과정이 가장 오래된 곡은 타이틀곡인 게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스케치가 버전이 있었는데 네. 후렴구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갈아엎어서 탄생한 게 지금 미거든요. 근데 네. 이제 군대에서 썼어요 그 후렴을.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거기서 없는 이제 곡이네요. 휴대폰 취침 시간에 네. 이제 누워서 잠은 안 오는데 여기서는 그 음악의 악상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럼 호다닥 작업된 곡은 뭐예요 혹시? 분리불안이라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그 트랙 좋아해요. 스케줄 갔다가 이제 회사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너무 심심해서 그냥 가사랑 멜로디 한번 써볼까 하고 그 차 안에서 그냥 다 만들었어. 끝. 그러면 휴대폰 이런 거 들고 이렇게 네, 녹음하고 하세요? 휴대폰 들고 진짜요? 녹음하고.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약간 러프한 버전 같은 거 저희도 살짝 들려주실 수 아, 있어요? 오. 약간 가능? 괜찮은 게 있으려나? 저는 항상 찾아볼게요. 뮤지션분들의 휴대폰이 궁금하거든요. 사진은 됐어. 나는 그 음악 음성. 이건 귀하다. 어디가 주섬주섬 뭘 그렇게 찾아봐 스물스물하는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그 자리에서 그냥 보컬리스트로서 스스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고 가수들이 대부분 데뷔 초반에는 목소리가 굵어요. 근데 점점 목소리가 얇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 대부분 막 강산의 선배님 노래여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압력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렇게 네. 부르게 되면 네. 이제 목이 계속 상하게 되고 도달한 지점이 공명을 조금 더 사용하면서 목소리를 억지로 굵게 내지 말자. 흐르는 강물에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점을 잡고 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감성을 그쵸. 사랑하시는 분들은 얘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그 매력이 없어졌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페이지2 앨범 들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고민도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곡이 워낙에 다채롭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네. 거짓말이라도 같은 노래들은 정말 좀 깊은 그래요. 느낌으로 부른 노래라 조금은 옛날 걸 가져가면서 도달한 발성들인 그러니까요. 건데 네.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버리진 승희 않았습니다. 씨 옛날 그 잘 감성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컬리스트로서의 자아도 굉장히 또 강하시지만 역시 작곡가 그리고 네. 프로듀서로서의 자아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때 가끔 궁금한 게 뭐냐면 어쨌든 승희 씨는 그룹 활동도 하고 솔로 활동도 하다 보니 요거는 그룹, 요거는 솔로? 이렇게 나누는 기점이 있나? 그리고 위너 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플하면서 조금 쿨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고 네. 제 음악을 만들 때는 쿨하지 않아도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만 그냥 담기면 그냥 그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처음에 가이드를 할 때부터 저처럼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널 좋아해 이렇게 부르는 다음에 맞아요. 이제 진우 형 파트는 널 좋아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뭔가 청춘 만화 같은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위너는 쿨한 느낌이라는 게 또 되게 네. 키워드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위너는 쿨한가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팀. 어. 그 누구 같지도 않은 어떤 무언가를 지니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Fall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가고 멋진 말들도 이런 식으로 발라드처럼 안 부르고 네. 튠 걸어서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우리만의 뭔가 색깔들이 묻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위너곡, 이건 내가 불러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좀 나뉠 수가 있죠. 약간 일종의 컬러 팔레트 같기도 하네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쿨톤과 웜톤이 있어서 맞아요. 예, 진짜 그쵸. 쿨톤은 위너 네. 쪽으로 좀 보내고 네. 웜톤의 음악들을 주로 이제 제가 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201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그룹이랑 솔로가 같이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시점이 되어서 네. 언제 솔로 앨범을 내냐 이런 것 같은 것도 활동을 해나가면서 약간 조정들을 하는 어떤 룰 같은 게 있나요? 맞아요. 저희의 방식은 하고 싶은 사람이 냅니다. 아 진짜? 네. 뭐 PPT 하나요? 저 합니다. 약간 이렇게? 네, PPT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본인이 제안서? 계속 뭔가 만들어서 계속 회사한테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까지만 해도 무조건 먼저 좋은 곡을 만드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 아 지금 약간 방금 안광이 달라진 거 아세요? 약간 회사 안에서의 입지 어떻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회사에서 최대한 챙겨주려고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하는 나름 저희 팀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회사 안에서는 좀 많이 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한 준비만 되면은 사실 언제든지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승윤 씨의 두 네, 번째 솔로 맞습니다. 앨범이 발표가 되게 됐는데 오랜만의 앨범이었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네, 컴백기가 네, 있었지만 컴백하고 팬들 만나니까 좀 새롭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요. 살아있는 기분이 진짜 어, 들어요. 진짜. 약간 그 1년 반 동안 목말랐다가 막 그거 있으시죠? 갈증이 막. 그거 막 몸 만들 때 막 소금 끊었다가 갑자기 먹으면 갑자기 막 그잖아요. 딱 그 기분이에요. 강승윤의 15년을 한 줄로 표현하면 그 항상 더 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슈스케를 나갔을 때 자신감을 넘어 되게 오만한 아마 자만 포크락 쪽에 특히나 네. 좀 취해 있을 때여가지고 그치 슈스케 때부터 이제 겸손해졌어요. 거기에 이제 나온 참가자들의 어떤 그래서 YG에서 연습생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거기서 노래로는 그래도 내가 씹어먹지 네. 웬걸 한참 어린애가 막 노트북에다가 막 작곡하면서 막 춤 막 보는데 천재들이 막 거기서 이제 2차로 이제 쇼크. 그렇게 또 데뷔를 해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는구나. 그쵸.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5년 안에 돔 투어를 거기서 한 번 더 또 겸손해지고 거의 뭐 그냥 15년 강승윤의 겸손의 여정. 예 계속 네. 그러면 네. 이제 이쯤에서 플레이리스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키워드를 그러니까 애창곡 느낌으로 애창곡. 말씀을 제가 주로 노래방을 가면 그 레퍼토리 군대에 있을 때 아이유 씨의 이제 러빙소리 나와서 저 노래 뮤비부터 이 노래 침치돼 있어가지고 그녀를 시리즈가 있는데 그녀를 시리즈. 그녀를 찾아주세요 제가 한번 네. 불러주면 남자 친구들한테 이 불러줬을 때 반응이 좋았던 곡 안녕 이거 해주고 I believe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다른 음색으로 그녀를 시리즈 이제 하동균 선배님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이제 너를 가면, 사랑. 사랑해줘요 이렇게 아우. 가면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막 남심은 막 네. 들끓고 여자애들은 저 노래 또 왜 저렇게 부르네. 느끼하게 부르 맞아요 저걸 그럼 이제 저의 플레이리스트도 공유를 좋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이런 노래들 승윤 씨가 한번 불러줘도 어울릴 것 같다는 노래들을 골라봤어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발레리를 골라봤는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승윤 씨처럼 이렇게 발라드도 댄스도 여러 전부 가지 가능한 하는. 그런 보컬리스트들이 부르면 굉장히 매력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백예린 씨의 스퀘어인데 백예린 씨는 보컬 괴물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방향입니다. 조금 더 질감을 줄 수 있는 첫 소절 불렀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가는 거를 전 좀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영훈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일종의 고백이라는 승윤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된 곡이에요. 기타를 치고 초듬을 딱 뱉는 순간 끝나죠. 심사위원들이 다들 약간 이거였어요. 강승윤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을 버석 느낌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기타의 소울이 몸에 있잖아요. 또 곳곳에.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차트 인 앤 아웃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어떠세요? 재밌는 수다 시간이셨는지. 너무 재밌었고요. 아 진짜? 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시장 분석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 네. 저는 진심으로
우리나라의 음악 시장 모든 장르 불문하고 너무 응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차트 인앤아웃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차트 강승윤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자, 새로운 차트와 다음 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